저희가 이번에 주력해서 찾고 있는 잠시만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그 몸 관리를 평소에 잘해야지 그거를 아유 나 이제 평소에 몸 관리를 안 해도 돼. 죄송합니다. 반장님 요번 사건이 말이죠. 이게 좀 심각한. 아 정말? 다리 좀 오므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요즘 살이 쪄서 그런가 자꾸 이게 오므리면 벌어지고 왜 이러죠 이게? 아니 살쪄서 오므려지지 않으면 살을 좀 빼야 되지. 사내가 아무데나 쩍쩍 걸리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요.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아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리를 지르냐, 민망하게. 아니 감기. 기침이 멈추질 않네. 감기? 야,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그걸 걸렸어? 여름 감기 걸렸다. 아이고 이게 나도 감기 몸살이 있는지 여기저기 퉁퉁 붓고 쑤시고 죽겠어. 아유. 자, 잠깐만요. 자꾸 다리가 멀어지시죠? 네. 그리고 몸이 자꾸 부으시죠? 예. 면역력 떨어지셔가지고 자꾸 기침하시죠? 네. 제가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세 분 모두요, 근감소증이 의심이 됩니다. 근감소증이요? 근육이 사라지는 질병 근감소증. 전신에 분포하는 근육은 해마다 줄어들면서 근력 감소, 부종, 면역 저하는 물론 각종 질병의 씨앗이 되고 수명 단축의 주범으로 작용한다는데 내가 겪고 있는 몸의 이상 징후 모두 근육 감소가 보내는 시그널일 수 있다. 재테크만큼 중요한 근테크 시대 근육 감소 신호를 알아차리고 예방하라. 아니 다리가 쫙 벌어지는 이유도 근육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쩍벌 자세가 심해지는 이유가요, 우리 허벅지를 보시면 안쪽에 자리한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내전근이라고 하는 부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전근이 약해지면요, 다리가 잘 모아지지도 않고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계속 쩍벌 자세가 심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외로 저희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근육이라고 하는 뜻의 쌀코, 그리고 부족과 감소를 뜻하는 페니아라는 용어를 합쳐서요, 쌀코페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감소증을요, 정식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2021년에 근감소증을 이제 공식 질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건 뭐냐면요, 근감소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보통 질병을 얘기하면은 질병 얘기하면 뭡니까?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감소증은요, 치료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구만. 다들 근감소에 대해서 집중조사 들어가자고. 네. 반장님,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조사하고 있는 건강 용의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 일단 브리핑 해봐. 이름 지장순, 올해 나이 62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잦은 통증에 시달리고 기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타고난 약골 체력이기도 하고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장순 씨 건강청에 소환했습니다. 원래부터 체력이 약했다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은 약한 편이긴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좀 결혼 좀 일찍 했거든요. 22살에 제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22살에 결혼했는데 그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이제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한 3년쯤 됐을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몸 여러 곳이 아프죠. 그럼 그 본인 몸 상태를 그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워낙 자주 아프다 보니까 그냥 별로 심각하게 생각 잘 안 하고 병원 잘 안 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 건강을 망치는 이유가 일상 속에 있을 겁니다. 저희 수사관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건강 악화의 원인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이구, 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구가 많으신가 봐요. 저희 남편이 건축 일을 해요. 저희가 현장의 직원들 점심을 제가 한 25년 정도 싸서 챙겨서 보냅니다. 아이고. 아, 저 정도 음식을 하시면은 안 아플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우와. 아니, 저 몇 인분을 저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매일이요? 17, 8인분까지도 해요. 아이고, 아이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자세로 좀 오래 있다 보면은 허리 통증이 많이 오고 어깨나 무릎이 좀 많이 아파요. 근데 또 점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속 하시고 계세요. 아이고, 세상에. 어머머머머머. 저 어떻게 아이고, 저도. 무거운데. 아니, 허리가 안 아이고 좋으시다면서.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아유. 아이고, 다행이야. 이제 본인 식사를 좀 드셔야 될 텐데. 일단 주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힘들어도 쉬지 못하시고 또 뒷정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엉망이네, 엉망.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치자, 치워. 왜냐면 주방을 아까 봐도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격 자체가 깔끔하신 것 같아요. 그냥 쉬시지 아프신데. 근데 저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아픈 게 쌓일 것 같은데. 이 25년 동안 매일 저렇게 도시락을 싸신 거예요? 일요일 쉬는 날 말고는 빼놓고. 아니면 비 오는 날 같은데 혹시라도 쉬는 날 말고는 거의 매일이죠, 뭐 거의. 근데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 가까운 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주택 같은 거 짓고 이러면은 식당이 멀잖아요. 그래서 싸기 시작을 했던 건데 아니 근데 일상을 보니까 그릇을 꺼내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래도 해요. 그래도 많이 한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긴 한데요. 제가 네. 또 허리 수술도 했었고요. 디스크 수술. 네, 허리에 한 10년 됐어요. 허리에 핀이 지금 4개 박혀 있어요. 아이고, 허리 통증이 지금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어떤 통증 중에서 제일 이게 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허리가 제일 심하죠. 네. 아마 이 온몸의 통증들, 특히 허리 통증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심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 허리 주변에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서 허리 디스크라는 게 생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 보조기를 많이 착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허리의 근육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허리 주변 근육도 더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근육 감소는 50대 이후에 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바로 어깨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질환이 오십견. 잘 들지도 못하고 뒤로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로 팔을 제대로 들기도 어렵고 또 극심한 통증과 손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전 원래 근육이 없는 편이잖아요. 평생 저는 몸무게가 54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몸으로 그대로 있는데 근데 빠질 근육도 없는데 근육이 빠진다고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장순 씨가 근육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 근육이 온몸에 분포해 있는 게 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것도 엄연히 질병으로 속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능 감소증은요,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질병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근육을 그럼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데요. 본격적인 근육 감소가 일어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40대부터 본격적인 근육 감소가 시작이 된다는 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이렇게 드러나. 아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근감소가 꽤나 진행이 됐겠죠, 지금. 네, 꽤나 진행이 됐을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65세 이후의 근감소증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운동량 부족이나 영양 섭취 부족 등이 바로 그 원인인데요. 더 큰 문제는 근육이 줄어들면 고혈압, 당뇨 등의 여러 성인병,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져나가는 근육을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이고, 뜨끔하네. 외출을 하셨는데. 어디 가시는 걸까요? 두 번을? 장화? 고무장갑? 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 저건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저걸 그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거의 혼자서 하죠. 아니 저건 취미가 아니에요. 그냥 노동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계속 허리를 두들기시고 다리를 두들기시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매일 음식하시고 또 여기 나와서 또 일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시겠네요. 이제 좀 허리가 좀 살 것 같으네.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온도를 저렇게 높게 하고 누워 계시잖아요. 통증 있을 때는 좀 허리를 좀 지져주면 좀 시원해요. 더 좀 풀어지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지장순 씨의 항중력근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중력근요? 처음 들어보는데? 나이가 들수록 구부정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죠. 네. 저희 주변에도 많아요. 80세가 넘었는데도 아주 꼿꼿하신 분이 있고요. 네. 사실 저는 60대밖에 안 되는 60대 초반인데도 전 등이 많이 굽어 있는 편이에요. 약간 자세가 네. 좀 좋지 않아서 저희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 등을 한 번씩 탁 치고 갈 때도 많아요. 핏이라고? 바로 그 차이가 이 항중력근에서 나옵니다. 항중력근, 즉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으로 몸을 고추 세울 수 있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근육을 말하는데요. 젊거나 근육이 많은 사람은 항중력근이 튼튼해서 몸을 바로 똑바로 세울 수가 있지만 노화나 근육 감소로 인해 항중력근이 약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앞으로 자꾸 구부러지면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러면 그 항중력근이 혹시 어느 부위에 속하는 거예요? 네, 몸에는 아주 다양한 항중력근이 있어요. 그런데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항중력근은요, 척추를 받쳐주고 있는 척추 기립근, 그리고 우리 엉덩이 근육, 둔근, 그리고 복근.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데. 근데 제일 만들기 힘든 근육 아닌가요? 복근과 맞아. 엉덩이 근육. 맞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내 몸을 세워주는 항중력근이 무너지면은요, 그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양한 질병들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어떤 질병이요? 자, 보시면요. 일단 척추를 받쳐주고 있는 척추기립근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약해지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부정한 자세가 되겠죠.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흉곽이 눌려요. 그러면 이 흉곽 안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냐면 폐와 심장이 있거든요. 폐와 심장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폐와 심장은요, 우리 몸의 전신에 탄소도 공급하고 혈액도 공급하는 장기인데 이런 혈액순환과 공기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전신에 병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 활동들을 같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보다 더 노화가 더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엉덩이 근육이 만약에 약해진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요, 고스란히 무릎에 그 힘이 다 그대로 쏠리게 돼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관절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른쪽 무릎 통증도 심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바로 이 항중력근이 무너져서 온몸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건데요. 거기다가 지장순 씨는 복근의 힘도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복근은 허리 통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한 이 복근이 없으면 혈관도 일찍 늙을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늙는다고요? 복근이 줄어드는데 혈관이 늙어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정말? 나는 그럼 한 혈관이 한 100세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복근이 있은 적이 없어요. 어머. 네, 이 바로 복근이 줄어든 자리에 지방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내장 지방이 쌓이고 증가하게 되면은 지방 성분이 그대로 혈관으로 빠져나가서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독소를 유발하고 염증을 생성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의 문제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중력근은 나이가 들수록 꼭 사수해야 하는 근육인 거죠. 어떡해. 식사를 준비를 하시나요? 이제 식사하시나 봐요. 삼겹살? 오, 맛있겠다. 아까 그 제육볶음. 제육볶음 남은 거.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고기 좋아해요. 육식파. 많이 챙겨놓고 먹는 편은 아니고요. 먹고 싶은 것만 딱 내놓고 먹는데 고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좋아하는 고기를 드시는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크기를 좀 더 작게 자르시네요. 딱딱한 거를 먹으면 씹기가 좀 불편해서 잘게 잘라서 먹는다. 그럼 소화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위는 늘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잘 안 드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장순 씨는 고기를 엄청 드세요. 네. 원래 제가 생선류보다 고기를 육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나면 먹고 싶어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뭐 단백질이 생긴다고 근육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식사에서 그걸 보충하시기 위해서 일부러도 찾아 드시는 그런. 일부러 많이 먹어요. 네. 아니 그렇다면 더 문제인 게 동물 단백질은 지방 함량이 엄청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셨던 그 삼겹살 부위는 사실은 더 지방 함량이 조금 높은 부위기는 해요. 지방 함량이 많은 육류를요,
굽거나 볶는 요리로 즐겨 먹으시면요. 지방 섭취량이 사실은 더 늘어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단백질은요. 한 끼에 많이 드신다고 해서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한 끼에 많이 몰아먹는 식습관도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번에 다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는 바쁘니까 한 번에 몰아서 밥을 많이 먹죠. 그 마음은 알겠지만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성인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을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50kg인 사람은 50g, 또 60kg이면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늘리려고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좋지가 않고요. 매 끼니마다 적정한 범위에서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육류에도 단백질이 많지만 콩이나 두부, 식물성 단백질도 좀 드시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선 단백질을 섭취를 골고루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골고루 단백질 섭취해야 되는구나. 근데 실제 국내 60세 이상 그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은 47.9%, 여성은 60.1%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보면은 지장순 씨만의 문제는 아니란 거죠. 이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삼킴 근육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삼킴 근육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 자, 삼킴 근육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당연히 씹고 삼키는데 혀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혀부터 식도, 기도 주변의 근육들이 다 조합을 잘 해야지 우리가 음식을 꿀떡하고 잘 삼켜서 위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근육들을 다 통틀어서 삼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이들 근육들이요. 아주 크고 작은 근육들이기 때문에 단련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근육들이 약해져서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시네요? 오, 훌라후프. 아, 그래도 틈틈이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소화도 시킬 겸 그냥 간단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유 이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네. 지금 저 운동 다 끝나신 거예요? 저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훌라후프 운동이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합니다. 훌라후프를 할 때요. 보통은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한 방향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훌라후프 운동을 하실 때는요.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10분 하셨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반드시 10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신체 균형이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훌라후프를 하다가 만약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하면은 바로 운동을 중단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약을 드셨어요? 저 진통제인가요? 아니요 골다공증 약하고 고지혈 약을 먹어요. 어떤 약을 드시는 거예요? 골다공증 약하고요. 제가 고지혈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6, 7년 되지 않았나 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감소증이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성들은요, 50대 이후에 완경이 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이 더 약해지고요. 이로 인해서 골격계, 노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제 50대 이상의 여성 중에서요, 10명 중에 4명은요,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충격으로부터 뼈를 보호하는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뼈의 단단함도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골절 위험은 더 높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장준 씨가 원래 몸이 약한 것도 있으시지만 너무 본인 스스로 건강을 챙기지 않은 건 아닌지. 사실 이 시어머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근데 오래 앓지는 않으셨는데 그 이후로 아버님이 혼자 계시면서 직장암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부터 직장암이 이제 발견이 돼서 고생을 하시다가 기력이 떨어지시니까 누워서 이제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제 대소변도 이제 이거 체크해서 하고 뭐 아무래도 이제 혼자 몸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나와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씻겨드리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허리 같은데 무리가 가고 다리가 많이 안 좋아졌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사실 이렇게 중증의 환자가 집안에 있고 살림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사이에 틈을 내서 내 몸 건강 관리를 한다? 이게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건강 챙겨야 하는 거 아시죠? 네, 잘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수사관, 최 수사관, 예. 지장순 씨에게 딱 맞는 건강 모범인 오늘도 한번 찾아보자고. 좋습니다. 자. 후아. 우와. 이제 다들 그만하셔도 됩니다. 건강용의자 지장순 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건강 모범인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름 김학봉. 건강용의자와 마찬가지로 근감소와 골다공증, 당뇨까지 질병 도미노에 빠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건강 모범인 김학봉 씨가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기합 소리? 어머, 태권도장? 자, 이번 주 모범인은 요 태권도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머머, 손판 있는데 손을. 김학봉!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세상 주먹 격파 자세 좋으시다. 저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죠. 회장인데, 회장. 모범인 김학봉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12년도부터 했어요.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6. 놀라셨죠? 아니, 수업하다 말고 왜 올라가시죠? 자세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 자세까지 잡아주세요. 와우. 우와, 바람 소리. 와. 자,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도복에서 나는 소리요. 자, 지금
모범인이 현재 그 4단 취득 준비 단계라서 4단부터는 이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지금도 그냥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저 동작들을 다 어떻게 외우신 거예요? 저분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니, 몸이 좋지 않았다고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 양반이 50 나이에 다쳐가지고 22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때가 72세였었어. 아, 22년을 간병을. 요 가슴 위에 여기서부터 싹 그냥 하반신 마비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몸은 이렇게 가늘어갖고 그 덩치를 휠체어에 앉히고 또 휠체어에서 밥 먹고 올리고 그거를 22년을 한 거야. 그러고 나니 내 허리가 가만히 있겠어. 이걸 쓰지를 못해. 움직이면 아프고 움직이면 아프니까. 다리 질질 끌면서 다녔지. 막 넘어져 질질 흘려가면서. 저 같은 어떡하면 좋은지. 그죠. 공감되시겠다. 네. 11년도에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절에 놔둬서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태권도를 한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신청을 했죠. 병원 원장님도 그러더라고. 무슨 운동 하세요? 그래서 태권도를 한다고 했지. 그 운동 계속 하시라고. 뼈가 너무 좋다고. 골다운 쪽 없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그동안 건강 모범인들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잖아요. 근육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연하지. 네. 자, 이번 건강 모범인 또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몸속 건강까지 되찾았거든요. 김학봉 씨가 그동안 단련해온 근육이 건강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소리 질러! 네. 자, 나이가 들수록요, 근육량은 아까 제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 76세 모범인을 봤더니요, 신체 전반에 걸쳐서 근육이 아주 골고루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골다공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할 때 우리가 T스코어라고 하는 수치를 쓰거든요. 그 T스코어 수치가요, 현재 마이너스 0.6으로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네, 또 과거에 130까지 높았던 공복 혈당 수치는 현재 80으로 정상. 그리고 174까지 높았던 혈압 수치 또한 110으로 정상이었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운동 게을러서 못하고 몸이 또 받쳐주지 못하고 그러는데 저도 가서 열심히 운동해야겠어요. 근데 사실 태권도 하면은 발차기, 격파, 좀 격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60대에 골다공증까지 있으셨는데 태권도를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괜찮은 건가요? 네, 오히려 이제 태권도가요,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격파를 하다가 그 충격 때문에 정말 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태권도의 이제 반듯한 자세만으로도요, 우리가 평형 감각이라든지 코어 근육,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아주 중요한 하체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 특히나 그 모범인이 그 품새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거든요. 그걸 다 어떻게 외우신 건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 품새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한 일주일을 갖다가 그렇게 연습해도 저 연세에 저걸 암기한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동작이 꽤 많아요. 아니 지금 제가 외워도 한 달은 걸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니 정말 길던데 아까 보니까 동작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자, 맞습니다. 건강 모범인의 품새는 태극 5장으로 네? 20품 32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자세까지 완벽해가지고 이 관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그 도복에 이렇게 딱
상담 많게 하는데 바람 소리 훅 나는 거 보고 진짜 멋있다. 놀랐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태권도 품새는 정확한 자세로 동작과 순서를 제대로 외워야 하기 때문에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네. 두루두루. 끝나셨나 보다. 학부모님 잘 차네. 뭘 드신다. 가루가 하얀색인 걸로 봐서는 뭐 자판기 우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제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예요. 제 건강을 도움을 주는 귀엽네. 의문의 액체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뭘까요? 근감소 예방과 골다공증을 치료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짐작하는 게 있죠. 단백질? 아, 반장님. 단백질 맞습니다. 자, 혹시 산양유 단백질. 딩동댕동. 아, 산양류 단백질이 뭐죠? 산양류 단백질은요, 염소의 품종 중에 하나인 산양의 젖에서 추출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뿐만이 아니라요, 그 안에 비타민, 칼슘, 그리고 체내 합성이 힘든 필수 아미노산까지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모유 성분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랑 비슷한 맛이겠네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 자, 일단 드셔보시죠. 네. 자, 오, 물에도 잘 녹네. 자, 기억하고 있는 그 맛. 분유 맛이야, 분유 맛. 맞죠? 분유 맛. 자, 어떠세요? 고소해. 맛이. 심심하긴 한데 고소한 맛이 나고요. 이거 분유 맛 같아요. 그쵸, 분유 같죠? 맞아요. 되게 달콤한 게 되게 맛있네요. 오, 달콤해, 달콤해. 근데 젖소에서 짠 거나 산양우유나 다 우유인 건 매한가지인데 왜 굳이 산양류 단백질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물론 있지. 이 단백질의 경우 한 끼에 몰아먹게 되면 이 체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끼니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산양류 단백질이야말로 양질의 단백질이란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닥터? 맞습니다. 산양류는요, 이제 우유랑 모유를 비교했을 때요, 그 우유랑 모유보다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우리가 100g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단백질 함량을 볼게요. 우유에는 3.2g이 들어있고요, 모유에는 1.2g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산양류에는요, 3.6g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유랑 비교했을 때는요, 약 3배 정도 높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양을 섭취해도 상향류를 먹었을 때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더부룩하다고 단백질 식품을 먹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많죠, 그쵸? 많죠. 네. 근데 산양류가 중장년, 노년층에도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나요? 산양류 단백질이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단백질 구성과 비율은요, 그리고 그 지방 구조가요, 모유와 굉장히 유사한 성질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는요, 유단백질 중에 하나인 알파-S1 카제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덩어리를 형성해가지고요, 소화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이 알파-S1 카제인이요, 우유에는 리터당 12에서 15g 정도가 있는데요. 산양류에는요, 0.9에서 7g 정도로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유의 주요 단백질 성분이자 위에서 응고가 되지 않아서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베타카제인이라는 성분은요,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소화불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유와 산양류에 각각 소화액과 유사한 식초를 넣고 흔든 후 생성된 잔여물을 살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 우유에는 몽글몽글한 큰 덩어리가 생긴 반면 산양류에는 덩어리가 거의 생기지 않았네. 생기긴 생겼는데 덩어리가 우유 입자보다 훨씬 네, 작아요. 훨씬 작아요. 이 뭉쳐지는 덩어리의 크기가 작고 양도 적어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산양류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지방구 크기의 차이입니다. 유지방은 지방구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수록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화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요. 산양류는 다른 유제품보다 지방구 크기가 작아서 미성숙한 영유아나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산양류가 소화 흡수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럼 혹시 먹는 족족 살이 찌는 건 아닌가요? 걱정되는데? 맞아, 맞아. 어차피 이 산양유에도 지방은 들어있을 거야. 네, 그런데요. 지방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 살이 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구성 성분이거든요. 네.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죠. 들어봤죠? 생선에 많이 있는 거. 네.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은 착한 지방이잖아요. 네, 맞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 산양류에는요, 불포화 지방, 아까 착한 지방이라고 하셨잖아요. 불포화 지방산인 중쇄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체내 지방으로 잘 축적이 되는 장쇄 지방산과 달리요, 중쇄 지방산은 더 짧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중쇄 지방산은요, 체내 에너지로 먼저 연소가 되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이구야. 수박 저거 내가 들어도 무거운 거. 제가 되게 힘든데. 약간 걸음도 축진법 쓰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수박 안 무거우세요? 무겁지. 그래도 뭐 이런 건 좀 괜찮아. 다 내 나이 다 그렇죠. 이렇게 못하지. 와. 저보다 근육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우와. 저걸 들고 다니. 저 정도 운동하고 도착하셨으면 바로 침대에 누우셔야 하는데 안 그러실 것 같아. 오. 와. 저 칼질도 힘들거든요. 와. 어머니 지금 식사 시간 아니에요? 식사 전에 늘 과일을 먹어요.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면은 부담이 돼. 우린 꼭 끝나고 먹는. 왜냐하면은 이제 식후로 과일을 드시면요, 고혈당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식사하면 음식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 당질이 많기 때문에요,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이어서 디저트로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요, 혈당을 추가로 더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범인처럼요, 식전에 과일을 적당량 드시면요,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뿐만 아니라 미리 포만감을 좀 주시기 때문에 과식하시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건 뭐예요? 지금 씻는 거는? 우렁이에요. 채소만 맨날 먹으니까 속도 꽉꽉하고 하니까 그래서 단백질도 먹어줘야죠. 어머니 그건 뭐예요? 아, 이거 우리 태권도장에서 친구들이랑 타서 먹은 건데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뼈랑 근육에 좋다고 해서 간간히 챙겨 먹어요. 와. 저 우렁 된장에도 산양류 단백질 넣네요. 들어와. 문 열렸어. 들어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밥 쌈밥 해 먹자고. 아, 쌈밥 좋죠. 어? 근데 식판? 오. 아, 식판에다가 담으면은 아. 어머니는 왜 꼭 식판에 따로 드시나요?
이렇게 먹어야 정량을 먹기 때문에 당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절하느라고 이렇게 정량을 먹어요. 나도 잘해야겠다. 저거 좋네요. 우리 건강하게 살자. 씩씩하게 태권도 하고. 건강을 야야. 건강하세요. 멋지시다. 이렇게 싸먹고 건강해. 아프지 말고. 지금도 건강 많이 좋아졌어? 그게 아니야. 엄청 씹으시네요. 자, 모범이는 음식을 한번 먹으면은 30번 이상은 꼭 씹고 삼킨다고 합니다. 아니, 모범이는요, 삼킴 근육도 훌륭할 것 같아요. 그죠? 시원한 거 마실 거 좀 줄게. 맛있는 거. 주세요. 저도 건강하게 살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산양류 단백질도 열심히 먹어서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거든요. 건강 용인자분도 꾸준히 노력해서 건강하게 사세요. 박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잘 찾았죠? 네. 최고. 최고. 아니, 식단 조절로 혈당까지 낮추다니 건강 모범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최고. 김학봉 씨의 혈당 조절 비법을 보니까요. 비단 식단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꾸준하게 운동하셨던 거랑요. 산양류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근육을 많이 키웠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근육과 당뇨의 상관관계. 뭐 이전에도 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근육의 기능을 보시면요. 근육은요. 먼저 포도당을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그와 동시에요. 포도당을 또 많이 소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근육이 그러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남는 포도당의 갈 때는요, 혈관밖에 없어요. 그러면 혈액 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혈당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뇨병의 유발 위험은 높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비커에 보시는 붉은색 액체를요, 우리가 혈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볼게요. 이게 음식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렇게 넣어주면. 네. 포도당이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혈액 속을 이렇게 떠다니는 당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중성지방으로 변하게 돼요. 중성지방으로 변하면 결국 몸속에서 독소를 유발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염증도 생성할 수가 있어서 결과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닐을요, 우리가 근육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안 보이죠. 아예 떠다니질 않네. 혹시 근육에 저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근육에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소화된 포도당을 저장을 해놓고요.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꺼내서 쓰게 되는 거죠. 혈액에 포도당이 많이 떠다니지 않기 때문에요. 당연히 혈액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혈당 수치도 높아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비만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16주 동안의 산양류와 우유를 먹여봤더니 두 그룹 모두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또 산양류를 공급한 쥐 그룹에서는 혈청 인슐린 수치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장순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장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죠? 자, 바로 산양류 단백질이 지장순 씨의 골다공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닥터? 네, 산양류 단백질에는 단백질과 함께 바로 칼슘과 인, 비타민, 무기질 등 필수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지장순 씨의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난소 절제술을 받은 실험쥐에게 19주 동안의 사냥류를 먹였더니 허리뼈의 골밀도와 대퇴골 골질 함량이 동시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근감소가 진행 중인 지장순 씨에게 꼭 필요한 사냥류 단백질 섭취 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은 70g, 여성은 55g 정도이고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지장순 씨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많은 거 배워가지고 가고요. 저도 집에 가서는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고기만 먹을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고기만 먹는 것 같았는데요. 운동도 좀 많이 하고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평범한 일상까지 뺏어갈 수 있는 근감소증. 건강 백세냐 골골 백세냐를 결정짓는 건 다름 아닌 근육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도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장순 씨의 건강한 노후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필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팥빙수는 이래야 맛있어요. 그게 바로 마약 중독만큼 무섭다는 당 중독이야. 당신이 무심코 먹는 당, 먹다 보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만과 더불어 각종 성인병, 대사질환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데. 그래도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비만하고 당뇨는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이어트 성공도 하고 당뇨까지 완화됐다는 거야? 그럼 뭘까요? 자, 이 물의 정체는 바로 제가 건강청에서 배운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건강은 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기를 수 있게 사냥류 단백질을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줄어든 근육을 단백질로 꽉꽉 채워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게요. 채널 A